주제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집권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이 6개월 동안 트럼프의 행보에서 저는 박근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야당을 통해서. 야, 과연 이 탄핵안은 어디서 나왔고 이 탄핵은 가능할 것이며 트럼프는 6개월 만에 미국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면은 그 트럼프 탄핵이 왜 시작됐는지부터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것부터 이야기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이걸 좀 쉽게 풀어야 됩니다. 이걸 쉽게 풀자면 우리의 정륜의 문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정륜의 거죠. 문건. 네.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작년 선거가 있기 전, 그러니까 선거 6개월 전에 트럼프의 아들이 이 러시아의 이제 변호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힐러리를 완전히 보내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그 결정적으로 보내버린다는 내용이 뭐였을까? 그거를 제공받았느냐 말았느냐의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만났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제 선거 부정이 또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트럼프는 여기서부터 철저하게 법리적인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나한테 유리한 정보를 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이 자체를 원론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마 그 정보는 힐러리가 IS에 무기를 판매했다든지 그쪽에 어떤 그 군사 정보를 제공했다든지 하는 힐러리 이메일 사건, 이메일 해킹 사건 뭐 이런 쪽하고 연관되는 정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상 수사에 들어가거나 증거가 확보된 바는 없지만 트위터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풀려버렸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충분한 의혹을 던져주기에 이게 있었고요. 역할이 있었고 또 민주당 안에서 이런 그 이메일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작업들을 합니다. 정치적인 작업. 그 과정에 이걸 조사하던 그 의원들 또 증거들이 서버가 사라진다든지 이메일 서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청와 그 백악관에 있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됐던 그걸 집중적으로 파고 있던 저격수 역할을 하던 의원이 최근에 호텔에서 갑자기 돌연사를 한다든지 라는 이상한 사건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 그 민주당과 연관해서 의혹 있는 사건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대선 당시. 힐러리하고 샌더스가 굉장히 치열하게 그렇죠. 앞서가니 뒤서가니 했었잖아요. 샌더스가 뒤집는다는 말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샌더스가 앞서가는 줄 알았는데 다들 왜 샌더스가 뒤로 가지? 왜 힐러리만 밀고 있지?라는 의문을 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당 조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이 후보를 밀겠다 싶으면은 집중적으로 밀어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불법적인 거잖아요. 부당 경선이 있었던 거군요. 네. 증거가 나왔습니다. 위키릭스로. 그런데 그 자체를 은폐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 자체가. 민주당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정 다툼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주류 언론들이 다루지 않고 있어요. 즉 미국 민주당에서도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일단 경선 비리가 있었고 그렇죠. 그렇게 뽑혀져 나온 힐러리 후보에 대한 러시아 측의 어떤 그 정보 제공 공작이 있었고 트럼프는 그걸 받아서 조사를 청구를 했었고 그렇죠. FBI는 그걸 조사하겠다는 발표를 했었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트위터로 쫙 깔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은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의 부정 대선이 있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코미도 들어오는 거고요. 또 DNC 스태프 중에 살인 사건이 또 있어요. 거기도 잘 죽여.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이상하게 DNC가 소송에 걸린 거는 전혀 다루지 않았는데 이 살인 사건은 보수 미디어들이 어마무시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마티즈 사건처럼 그렇습니다. 누군가 실무자 한 사람이 죽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사건의 본질을 넘어가 버리는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이제 대선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개인의 이탈로 위키릭스한테 이메일 정보를 넘겼다는 프레임을 미디어들이 짠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의 그 문제는 제기가 됐습니다만 이건 선거가 끝났고
선거 과정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문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정해버리면 되니까. 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변호사 만난 거지. 난 뭐 러시아 정부한테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받았거나 뭐 그걸 갖다 활용한 예가 없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이 과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플린이라고 하는 정치 로비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을 국가안보회의의 보좌관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이게 러시아의 끈앞풀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보좌관으로 임명을 했고 그 사람을 임명하겠다고 얘기를 하자 오바마도 나도 그 사람 써봤는데 그 위험한 놈이다. 쓰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충고를 했는데 오바마가 충고한 그 사람을 이 사람은 임명을 강행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후로 러시아 대사 또 러시아와 연관돼 있는 중요 정책적 인물, 중앙은행의 총재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뭔가 밀접한 관계를 만들고 있다. 즉 트럼프가 러시아와 예전부터 지금까지 직감적으로 만나서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 또는 러시아를 도와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플린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코메이가 거진 다 증거를 잡아가는 차례. 그렇죠. 왜냐하면 이 콤이라는 사람은 FBI 수사국장이었지만 사실 힐러리의 이메일 사건을 먼저 조사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편인 줄 알고 끌어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조사를 하다가 그게 중단을 한 상태에서 이제 플린을 조사하겠다고 넘어가니까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그 사람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한국의 최동욱이랑 좀 비슷한. 그렇죠. 네. 이 사람은 불법적인 건 다 수사해야 되니까 이 플린이나 트럼프 일가에 대한 문제를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순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뭐냐면 이 앞번에 있었던 정치적인 의혹, 러시아하고 연관 관계 이건 증거도 없고 심지어는 플린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전화 녹취록이 있었는데 녹취 파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어디로 도난돼서 없어져요. 희한한 나라야. 우리나라랑 비슷하잖아. 근데 그게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안 되니까 그걸로는 기소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자 수사를 못하게 나를 잘라냈다라는 거 가지고 청문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야당 의원이 이거는 사법 방해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탄핵안을 제안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미는 워싱턴과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신뢰를 굉장히 높게 사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잃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사법방해가 네. 시작되는 건데 네. 지금 마이클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이중 스파이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러시아 가서 대접도 잘 받고 돈도 많이 받았고 융숭하게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미국 와서는 미국 트럼프하고 일가를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양쪽에 다리를 놓은 사람은 맞고요. 뭐 어떤 형태로 봐든지 국정농단을 했던 정윤회와 비슷한 스타일이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자 수사 담당자를 해임을 해버리는. 청와대 내부에서 잘려나간 많은 사람들처럼 아무튼 사태가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거고 미국은 이제 야당은 이걸 빌미로 해갖고 탄핵안을 내놨는데 트럼프는 코웃음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린을 좋게 표현하면 러시아통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 잘하는 사람이고 군대 출신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그런 게 있대요. 우리나라도 좀 자문료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퇴역 군인은 의회 허락 없이는 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스파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미 45,000달러 받고 뭐 연설도 하고 푸틴하고 엄청나게 친하게 지내고 당시에 왜 작년에 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해킹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당시 오바마가 외교관들 추방하잖아요. 그때도 플린은 정말 뭔가 풀린 사람처럼 계속 그쪽 사람들이랑 통화를 주고 받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복권해주고 제재를 풀어주기 위한 로비를 했던 걸로 보여요. 문제는 여기 연루돼 있는 사람이 트럼프의 아들과 트럼프의 사위고 또 이런 러시아 사람하고 접촉이 일어났던 장소가 트럼프 타워라고 하는 아버지 회사고 그다음에 러시아 대사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더라도 이건 국민의당 조작 사건처럼 분명히 장소와 인물과 범죄 행위가 명백관화한데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라고 잡아떼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인 거죠. 그리고 그렇죠.
법대로 해봐. 법대로 해갖고 조사 다 하고 끝나고 나서 기소 내용 확정되면 그거 가지고 니들 표결해. 그 표결 끝나고 또 상원 올리고 그다음에 또 대법원 올려가지고 그래갖고 한번 해봐봐 되나 안 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플랜은 러시아하고만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사우디하고도 거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탄핵 사태는 사실상 정치 공세일 뿐이고 트럼프 임기 안에 탄핵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희박한 게 미국의 정치 시스템입니다. 근데 뭐 모든 걸 부정하고 있는 트럼프가 이걸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날 리도 없거니와 물러난다고 손치더라도 임기 중에 자기 하고 싶은 거, 즉 4대강처럼 자기 지금 때려 붓고 싶은 1조 달러대의 SOC 투자 사업은 끝내놓고 나갈 거기 때문에 별로 트럼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 이건 다 영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트럼프하고 국민의당하고 좀 비슷하다는 걸 느꼈던 게 국민의당도 제보 조작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뭐 특검하자고 난리치고 우리는 정치 탄압받고 있다 얘기하는데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오바마가 대선 바로 저 직전 그러니까 10월 달 한 달 내내 나를 도청했다고 그러면서 오바마가 지금 워터게이트 감이다 이렇게 물타기 자기 일을 막 도청을 했다고 물타기를 트위터로 막 그런 거 엄청 알렸었죠.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는 것은 아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있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는데 배우기는 안철수의 정치를 배우고 있으니 이거 이건 재밌다. 이게 둘이 학교를 비슷한 데 나왔다 그러더니 미국 학교가 못된 걸 가르치나 봐. 근데 트럼프의 그 탄핵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요. 할 수는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절대 조용히 갈 게 아니다. 혼자 갈 사람도 아니고 조용히 갈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다 털어먹고 가죠. 이게 트럼프가 양아치인 게 코미는 이제 사실상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우리나라 검찰총장처럼. 그랬고. 근데 둘이 이제 만찬하면서 그랬다잖아. 나는 당신의 충성심을 원한다. 그러니까 그 코미가 하는 말이 나는 원칙대로 갈 것이다. 윤석열 검사네.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아.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이 큰 소리를 하는 이유가요. 내년 2018년도에 상원 선거가 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자기네 자리를 지키고 싶은 게 열망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표를 좌지우지하는 그 퍼센티지가 40%예요. 그 40%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 비관적으로 보지만 내년에 상원수가 더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공화당이 3분의 2인데요. 그렇죠. 더 높아질 거라고 봐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제인이나 주요 그 외부적인 로비 세력들은 오히려 트럼프 쪽이 더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트럼프는 도대체 어떻게 6개월 동안 이놈의 국가를 지 맘대로 주물떡주물떡 했는지 결과론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미뤄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불법적인 거잖아요. 부당 경선이 있었던 거군요. 네, 증거가 나왔습니다. 위키릭스로. 그런데 그 자체를 은폐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 자체가. 민주당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정 다툼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주류 언론들이 다루지 않고 있어요. 즉 미국 민주당에서도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일단 경선 비리가 있었고 그렇죠. 그렇게 뽑혀져 나온 힐러리 후보에 대한 러시아 측의 어떤 그 정보 제공 공작이 있었고 트럼프는 그걸 받아서 조사를 청구를 했었고 그렇죠. FBI는 그걸 조사하겠다는 발표를 했었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트위터로 쫙 깔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은 트럼프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 백악관에 있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됐던 그걸 집중적으로 파고 있던 저격수 역할을 하던 의원이 최근에 호텔에서 갑자기 돌연사를 한다든지 라는 이상한 사건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 그 민주당과 연관해서 의혹 있는 사건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대선 당시. 힐러리하고 샌더스가 굉장히 치열하게 그렇죠. 앞서가니 뒤서가니 했었잖아요. 샌더스가 뒤집는다는 말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샌더스가 앞서가는 줄 알았는데 다들 왜 샌더스가 뒤로 가지? 왜 힐러리만 밀고 있지?라는 의문을 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당 조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이 후보를 밀겠다 싶으면은 정보는 힐러리가 IS에 무기를 판매했다든지 그쪽에 어떤 그 군사 정보를 제공했다든지 하는 힐러리 이메일 사건, 이메일 해킹 사건 뭐 이런 쪽하고 연관되는 정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상 수사에 들어가거나 증거가 확보된 바는 없지만 트위터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풀려버렸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충분한 의혹을 던져주기에 이게 있었고요. 역할이 있었고 또 민주당 안에서 이런 그 이메일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작업들을 합니다. 정치적인 작업. 그 과정에 이걸 조사하던 그 의원들 또 증거들이 서버가 사라진다든지 이메일 서버가 사라져. 주제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집권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이 6개월 동안 트럼프의 행보에서 저는 박근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야당을 통해서. 자, 과연 이 탄핵안은 어디서 나왔고 이 탄핵은 가능할 것이며 트럼프는 6개월 만에 미국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면은 그 트럼프 탄핵이 왜 시작됐는지부터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것부터 이야기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이걸 좀 쉽게 풀어야 됩니다. 이걸 쉽게 풀자면 우리의 정륜의 문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정륜의 문건. 네.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작년 선거가 있기 전, 그러니까 선거 6개월 전에 트럼프의 아들이 이 러시아의 이제 변호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힐러리를 완전히 보내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그 결정적으로 보내버린다는 내용이 뭐였을까? 그거를 제공받았느냐 말았느냐의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만났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제 선거 부정이 또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트럼프는 여기서부터 철저하게 법리적인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나한테 유리한 정보를 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이 자체를 원론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마 그